만일 여러분의 PC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을 기억하고 저장해놨다가 언제든 다시 꺼내볼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떨까요? 편리할 것 같으시다고요? 하지만 그 대신 누군가가 내가 PC로 한 모든 행동을 몰래 빼내 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요?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사민 기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4월부터 리콜이라는 기술을 프리뷰 형태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열린 연례 개발자 행사 빌드 2024에서 리콜을 코파일럿 플러스 PC의 핵심 기능으로 내놓은 지 약 1년 만입니다. 리콜은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의미처럼 과거에 한 나의 PC 활동 기록에서 특정 순간을 찾아주는 기술입니다. 수초 간격으로 PC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는 방식인데요. 대부분의 툴은 여러분의 활동을 기록할 때 보통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기록에 불과한 형태로 남깁니다. 이걸 보통 활동 로그라고 하죠. 예를 들면 몇 시 몇 분에 땡땡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무슨 파일을 열었다, 어떤 웹사이트 주소에 접속했다 와 같은 정보들이죠. 이런 건 내가 PC에서 활동한 흔적에 가깝습니다. 리콜은 여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갑니다. 리콜은 여러분의 PC 화면에 나타나는 모든 활동을 수초 간격으로 스크린샷, 즉 화면 그대로를 사진 찍듯이 캡처해서 저장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블랙미러를 보신 분들이라면 어쩐지 익숙하다 싶으실 텐데요. 시즌 1의 당신의 모든 순간이란 에피소드에선 아주 비슷한 기술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을 그레인이란 칩에 저장했다가 원하는 순간 꺼내서 돌려보는 기술이죠. 그럼 리콜은 실제로 어떻게 정보를 찾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지난주 어디선가 본 파란색 막대 그래프를 찾는다고 해봅시다. 일반적인 검색이라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 같은 키워드가 들어간 파일을 찾겠죠. 하지만 리콜은 캡처한 스크린샷을 쭉 훑어보면서 실제로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보이는 걸 찾아줍니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라는 말이 쓰여있지 않아도 AI가 시각적 맥락을 추출해서 검색하는 거죠. 이처럼 리콜 기술의 핵심은 PC에서 한 모든 작업 기록을 AI가 분석하고 인덱싱해 유저의 디지털 행적 전체를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어 몇 마디로 원하는 순간을 검색해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리콜 혹시 솔깃하신가요? 마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는 PC 비서가 생기는 느낌이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해 리콜을 처음 공개하면서 AI 시대의 사진 같은 기억력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악몽 또는 스파이웨어라는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결국 지난 1년간 개선 작업을 수차례 거치면서 정식 출시를 몇 번이나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개선된 리콜은 내 개인정보를 정말 안전하게 보호해줄까요? 지난해 문제가 됐던 리콜의 본질은 결국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가 스스로 원할 때만 켜는 옵트인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기 전까진 리콜이 구동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리콜을 디폴트 온, 즉 기본 활성화 상태로 출시하려 했습니다. 사용자가 별도로 설정을 바꾸지 않으면 모든 PC 활동이 자동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의미였죠. 이젠 리콜을 원하는 사용자만 직접 켜도록 선택권을 돌려준 겁니다. 또 PC 사용자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리콜 기능을 끌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옵트인 방식 도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는데요. 리콜은 PC 사용자의 활동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화면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리콜은 암호화된 메신저인 시그널이나 왓츠앱처럼 발신자와 수신자만 볼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 내용조차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게 설정된 메시지까지도 저장할 수 있는데요. 리콜이 초단위로 저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동 삭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죠. 줌, 팀즈 같은 화상회의 도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리콜 기능을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리콜 기능을 사용할 경우엔 내 동의가 따로 없더라도 모든 내용이 상대방 PC에 조용히 기록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대화 상대에게 리콜이 캡처 중이란 사실을 알리는 경고 표시가 뜨거나 이들에게 거부 권한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보안 전문가 케빈 보몬트는 앞으로 민감한 대화를 나누기 전에 상대방이 리콜 기능을 활성화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죠. 결국 옵트인 기능이 추가됐어도 온전히 사용자의 선택권이 부여된 건 아닌 것입니다.
리콜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안 수준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해커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리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리콜의 데이터베이스를 손쉽게 추출할 수 있는 토털 리콜이라는 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온 여러 보안책 중 대표적인 게 바로 생체 인증 도입인데요. 이제 리콜을 실행하려면 그에 앞서 나의 얼굴 또는 지문을 인증하는 윈도우 헬로 생체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오직 사용자 본인만이 접근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나 이 역시 불완전합니다. 생체 인증이 초기 설정에만 국한되기 때문인데요. 즉, 사용자가 리콜을 처음 셋업할 때만 필요하고 이후엔 일반 윈도우 핀번호만 있으면 언제든 접근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핀번호를 슬쩍 엿보기만 해도 리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쪽짜리 생체 인증이란 겁니다. 또 특정 개인정보는 캡처하지 않도록 하는 필터링 기능도 완벽하지 않다고 합니다. 리콜은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민감한 금융정보, 또 브라우저의 프라이빗 모드에선 자동 필터링 기능이 작동한다는데요. 사용자가 캡처를 원치 않는 어플과 웹사이트도 사전에 등록하면 추가로 필터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필터링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세상 어떠한 형태의 민감 정보든 100% 분류해낼 수 있을까요? 만약 본 적 없는 신종 금융정보라면요? 앞서 언급드린 보안 전문가 케빈 보먼트는 일부 브라우저에 입력한 신용카드 번호를 리콜이 걸러내지 못했다고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리콜의 필터링에만 의존해 민감 정보를 다루기엔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꼬집은 겁니다. 초기 비판에 직면한 뒤 마이크로소프트는 리콜의 데이터가 사용자 로컬 PC에만 암호화돼 저장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데이터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나 서버가 아닌 사용자의 PC 안에서만 온디바이스 AI로 처리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제외하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제3자가 접근할 수 없어 안전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로컬에 저장된다는 점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한 곳에서만 저장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로컬 PC가 통째로 악성 코드에 감염되거나 누군가 물리적으로 PC에 접근해 백도어를 심어 데이터를 통째로 빼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한 대의 로컬 PC 보안이 뚫리기만 한다면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PC 화면을 기록하고 과거 작업 내용을 저장하는 툴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닙니다. 화면 녹화 프로그램부터 브라우저 방문 기록, 개인화 추천을 위한 사용자 데이터 수집 등은 이미 일상화됐고 최근에는 AI 기술을 접목해 더욱 지능화되고 있죠. 하지만 리콜 기능은 이러한 기록 행위를 훨씬 더 쉽고 포괄적이고 무엇보다 자동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기술적인 보호막을 아무리 마련한다 해도 저장한 정보가 무한정 많으면 새로운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언제든 악용될 수 있는 거대한 개인정보 저장소를 내 PC에 만들어 놓는 것이 리콜 기술의 본질인 것이죠. 이 근본적인 위험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콜은 분명 우리 업무나 일상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선의로 사용하기만 하면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리고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또 리콜이 정 찝찝하다면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PC에 축적하는 만큼 리콜이 아직까진 특수한 컴퓨터에서만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AI 연산을 위한 NPU라는 특수 칩이 달린 최신 코파일럿 플러스 PC가 필요하고요. 또 램은 16GB 이상, 하드드라이브는 256GB로 넉넉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리콜은 우리의 모든 디지털 발자취를 사방에서 24시간 기록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작업 효율성과 편리함을 위해 CCTV를 PC에 달고 프라이버시를 맞교환해도 되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죠. 리콜 외에도 AI를 활용해 우리의 디지털 기억을 돕는 기술들은 계속 발전하고 등장할 겁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이는 노력만큼 악용 여지를 차단하는 노력도 그만큼 충분히 하고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